안녕하세요, 마이라이드입니다. 던유 산타페 시승기 다녀왔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이거 만드는 거라서 많이 어색하고 부족할 수 있는데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탄 차량은 지금 최상위 등급은 아니고요, 프레스티지에다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차량 총 가격은 옵션이 더해진 가격 4,564만원짜리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셨던 전면 디자인을 보면은 생각보다는 실물이 괜찮은 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완성도가 높다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라디에이트 그릴 부분 색상이 지금 캘리그래피를 가면은 이제 블랙 디자인으로 바뀌는데, 그 이하의 등급은 지금 보시는 색깔이기 때문에 다소 눈에 띄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이드의 그 디자인을 보면은 기존에 있던 산타페 TM과 거의 동일합니다. 최근에 그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좌우로 이제 이어주는 디자인이 유행인데, 여기에 점등이 되면 좋겠는데 점등은 되지 않고 그냥 반사 효과만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범퍼 하단에 보면은 양쪽에 그 반사판과 중간에까지 리플렉터가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 뒷부분은 페이스 리프트라고 완전하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보면은 뚫리지 않고 그대로 이게 연결되죠. 그게 특징입니다. 자,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커다란 이 계기판이 눈에 보이고요. 이렇게 방향 지시등 작동시키면은 후측방이 화면으로 나옵니다. 화질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뭐가 있고 없고 이 정도 파악하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실내 디자인이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많이 바뀐 건 아닌데,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 버튼식 변속기 레버가 채용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여기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저는 이걸 보면서 버튼이 여기 너무 오밀조밀하게 많이 모여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런 이제 공조기 버튼 같은 경우에 뭐 다 이렇게 버튼으로 두지 말고 이런 식으로 레버를 뒀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비상등 스위치는 좋습니다. 이게 가장 그 좀 직관적인 위치에 있어가지고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누구나 좀 헤매지 않고 바로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이런 거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역시나 반응 속도가 꽤나 빠릅니다. 보면은 스마트폰에 비하면 약간 좀 버벅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최신에 만진 차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르지 않나 싶고요. 실내에 또 마음에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천장의 마감재인데, 이게 진짜 알칸타라 그 세무 재질이라고 하죠. 그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그 천재질 같은 거보다는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마음에 듭니다. 대신에 이게 조금 너무 좀 날이 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알칸타라 쪽 이렇게 만져보면 우는 게 보이실까요? 너무 좀 느슨하게 돼 있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좀 넓어졌다고 하죠.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타보니까 생각보다는 거의 중형 또는 중대형 세단에 맞먹을 정도의 뒷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단에 비해서 이 2열 시트가 SUV에서 좋은 점이 바로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옆에 있는 시트랑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 한 성인 남성 한 뼘 정도 앞뒤로 슬라이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은 이 정도. 최근에 봤던 차량들 중에서 자유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1열에서 제가 운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뒤로 와 있는 정도라 보시면 되고요. 무릎 공간은 지금 한 뼘이 조금 안 되는 정도. 근데 지금은 아마 자동차가 운전자가 없다 보니까 시트가 굉장히 뒤로 와 있는 상태예요. B필러보다도 더 뒤로 와 있죠. 그거 고려하면은 2열 공간에 무릎 공간에 있어서 뭐 불만을 가지실 분은 잘 없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암레스트 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성인 남성의 한 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더운 날에 옆 사람이랑 팔을 댔는데 쩍쩍 붙으면 조금 더운데, 이 정도면 둘이 이렇게 편안하게 팔을 대도 닿지 않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2열의 수동식이긴 하지만은 이 선커튼, 이게 아이들 키우거나 아니면 뒷자리에 뭐 부모님 또는 이제 중요한 분들을 많이 태우시는 분들은 이 선쉐이드가 굉장히 욕심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있으면 저기 되게 좋고, 그 다음에 가끔씩 차량에 따라서 이게 좀 뭔가 안 맞아서 이렇게 좀 한참을 헤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SUV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넓은 적재 공간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하실 건데요. 당연히 풀플랫은 가능하고 뭐 등받이 각도, 이런 등받이의 뭐 평평함이랑 이런 게 다 좋은데,
3열과 2열 사이에 저 턱이 좀 있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사진 자료로 하나 보내드릴 건데 차박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 때문에 약간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매트 같은 게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3열에 보면은 이렇게 공조기 따로 버튼이 있고요. USB 충전 버튼도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서는 지금 보이지가 않고요. 2열에서 3열에서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시트를 접어서 바로 이제 풀플랫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을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지금 차량 반납 시간까지 이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긴 좀 그렇고요. 제가 뭐 그렇게 전문가거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일반인 수준으로 이제 할 테니까 이제 예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차량에서 제가 제일 기대됐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서브 프레임이라고, 이제 앞바퀴들 사이 밑에 보면은 엔진을 떠받쳐주는 이제 그 부품이 있어요. 그걸 이제 서브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서브 프레임이 예전에는 이제 그 약간 좀 얇고 옆으로 긴 형태였다면은 이번 산타페로 변동이 되면서 그 부분이 우물정자 모양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기대했던 부분이, 아시겠지만 산타페 TM이 처음 나왔을 때 엔진 이 진동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던 차량인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디젤 차량은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처음에는 다들 조용해요, 신차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동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심하게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엔진 마운트가 3개에서 4개로 간 게 맞다고 가정을 했을 때 차량이 나이가 들더라도 조금 더 괜찮은 정도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차량을 출발시켰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좀 부드럽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산타페를 가지고 뭐 출력을 막 끌어올려서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가족끼리 편하게 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이제 광고를 지금 보면 컨셉이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그 부분을 좀 고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지금 노면이 살짝 좋지 않은 곳에서 속도를 내서 달려봐도 크게 차가 충격을 흡수를 못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웬만한 큰 충격도 잘 버텨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면선도 굉장히 놀랄만하다의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꽤나 잘 억제가 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밖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차량의 뒷모습은 크게 차이가 없다 보니까 뒤에서 접근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차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앞이나 이제 그 옆모습을 먼저 보시는 분들은 이 차가 그래도 새로 나온 차량임을 다들 아시는지 관심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좀 두리번 거리는 구경하시는 뭐 그런 모습들이 조금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 파워트레인은 2.2L 디젤 엔진에다가 기존에는 자동 8단 변속기였는데 이번에는 자동 8단 DCT 변속기가 들어갔어요. 원래 이렇게 좀 부드럽게 타는 차량들은 개인적으로는 DCT 엔진 변속기보다는 8단 자동 변속기를 더 선호했고, 그 이유가 이런 이제 뻥 뚫린 도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가다 서다가를 반복하는 이제 그런 곳에서 변속 충격이라든지 조금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인 그냥 자동 변속기를 좀 원했었어요. 그리고 엔진이 2.2L라고 해서 완전하게 동일한 엔진은 아닌 것 같고, 그 기존의 엔진의 그 CC와 지금 새로 들어간 2.2L CC를 보면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세팅을 달리한 엔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속 80km 정도인데 벌써 이제 8단이 다 들어갔어요. 아마 이제 장거리 주행할 때 굉장히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재밌는 게 시속 70km에서 지금 7단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 이제 악셀을 이렇게 꾹 눌러보면은 4단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다운시프트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쭉 달려가던 상황에서 속도가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줄 때 브레이크를 쭉쭉 밟고 있으면은 변속기는 계속 시프트 다운을 합니다. 이제 적정 RPM 속도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시프트 다운을 하는데,
그때 약간의 그 충격이 확실히 자동 변속기보다는 많아요. 그렇다고 막 부담스럽다고 느낄 정도는 아닌데, 이게 툭툭툭 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변속기의 특성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자동 변속기와 DCT 변속기의 가장 큰 체감적인 차이점이 아마 이런 환경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그 클리핑이라고 하긴 그렇고, 악셀레이터에 발을 살짝만 올려둔 상태에서 이렇게 감속을 할 때 굳이 브레이크를 안 밟잖아요. 그때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제 그냥 스무스하게 감속이 된다고 느껴진다고 하면, 이런 DCT 변속기는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는 순간 약간의 울컥임이 느껴져요. 이거는 수동 변속기를 운전해 보셨던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느낌을. 그렇다고 해서 수동 변속기만큼 강한 충격이 오는 건 아닌데, 확실히 자동 변속기보다는 조금 더 충격이 느껴진다, 뭐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지금 살짝 막히는 구간에서 가다 서다가를 반복할 때 특정 단에서 꽤나 오랫동안 변속기를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은 조금 아쉬웠는데, 그런 거는 차가 지금 마일리지가 600km 밖에 안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가 이제 그 마일리지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걱정할 건 아닐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디젤 차들을 접근할 때 약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 페달의 반응이에요.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지금 스포츠 모드로 한번 넣고요. 그 다음에 뭐 패들 시프트로는 하진 않고 그냥 단순히 그 가속 페달만 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서 동시에 가속 페달 한번 밟아볼게요. 하나 둘 셋. 밟고 나서 전달되는 이 힘의 응축력은 좋은데, 확실히 이제 터보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 반응성이 좀 답답한 거는 맞네요. 평소에 이렇게 막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터보 렉 때문인 건지 약간의 반응성이 느리긴 해요. 근데 뭐 아마 일반적으로 쓰시는 데는 그렇게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변속기 레버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식이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가 아마 의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뭐 수동으로 변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운시프트를 좀 해보면 굉장히 빠르죠. 근데 다만 그 저 이미지가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화질 때문에 그런지 약간 좀 번져 보이는 건 있어요. 시각적으로 실제로는 빠르거든요. 실제로는 빠른데 이 시각적으로 조금 번져 보이는 것 때문에 조금 답답해 보인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끝차로에서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다녀보니까 정말 편해요. 지금 굳이 세단이 그리워지지 않을 정도로 소음도 잘 억제가 돼 있고, 지금 이렇게 그 다리의 연결 부위를 지나봐도 뭐 큰 충격이 없이 잘 넘겨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쭉 다녀보면은 뭐 큰 문제가 없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지금 제가 하나 상상을 해보니까, 저는 아직 자식이 없는데 뒷자리에 애기가 지금 타고 곤히 자고 있고, 저는 조용하게 애가 깨지 않도록 잘 운전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뭐 이렇게 굉장히 이 차를 잘 샀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차 가지고 이렇게 막 쏘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 차를 선택하지도 않을 거고, 뭐 그런 차들은 또 대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 지금 전 굉장히 뭐 불편함 없이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차도 넓고 짐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량 속도가 60km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차로 유지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붙여 보면은 굉장히 좀 부드럽게 차를 안쪽으로 넣어주는 게 마음에 드네요. 최근에 베뉴를 경험해 봤었는데, 베뉴는 좀 세련된 미는 조금 떨어지지만 굉장히 열일한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반면에, 이 산타페 차로 유지 보조는 굉장히 좀 스무스해요. 차가 뭐 모든 세팅이 이제 이 차는 컴포트에 맞춰진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안쪽으로 밀어주고 굉장히 좀 젠틀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점이 마음에 들기도 하면서, 뭔가 베뉴처럼 확실하게 좀 확확 꺾어주는 그 맛이 떨어지는 게 아쉽다면 아쉬울 수는 있어요. 저처럼 조금 평균적이지 않은 좀 이상한 사람들은 이제 그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장점이,
사이드 미러가 위아래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어디 있냐고 찾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넓어서 그래서 이 차에 담겨있는 이 각종 안전장비들이 뭐 굳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는 사이드 미러 작은 차들이 많았는데 요즘 나오는 현대차들은 최근에 제가 타봤던 베뉴도 마찬가지고 이 사이드 미러 크기가 굉장히 큰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풍절음이 심하게 들려오곤 하진 않고요. 차가 전반적으로 좀 조용합니다. 조용한데 대신에 아까 속도를 한 100km 정도 이상 되는 상황에서는 약간의 품절음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잡소리가 많거나 다른 데서 큰 소리가 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풍절음을 못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풍절음이 좀 부각되는 걸 봐서는 전반적으로 차량이 좀 조용하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조금 들기도 하고요. 지금 오토홀드 켜놨는데요. 지금 오토홀드가 작동 중입니다. 이때 엑셀을 밟아보면은 반응 속도 괜찮아요. 그 XM3 타면서 제일 불만이었던 점이 이 오토홀드가 풀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특히나 그 현실적으로 내가 주차를 하고 있고 뒤에서 지나가야 되는 차량이 박사 뒤에 붙어 있으면 마음이 막 급하잖아요. 근데 XM3가 오토홀드가 켜진 상태에서 전진을 했다가 후진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많이 시간이 필요해서 민망하고 답답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오토홀드가 걸리는 상태에서 엑셀을 밟으면은 차가 바로 움직입니다. 이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칭찬할 만합니다. 다만 방금 고속에서 약간 이제 위로 점프할 때 착지하는 그 모습이 조금은 좀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사실. 방금 또 그 교량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교량이 매끈하게 이어지지 않은 부분을 넘어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 불안해요. 고속도로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텐데, 이때 차량이 붕 뜰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착지하면서의 차량의 그 움직임이 중요한데, 사실 산타페, 이 더뉴 산타페에서 가장 아쉬운 점을 찾으라면 저거 같아요. 차가 이제 약간 떴다가 착지할 때 그 착지하는 그 느낌이 매끄럽지 않고 약간의 차량의 그 불안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은 좀 아쉽네요. 오늘 짧게나마 이 더뉴 산타페를 타보면서 이 차는 이런 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후회하지 않을 차, 그 다음에 오랫동안 차를 소유하고 싶은 분, 그 다음에 막 너무 튀기보다는 어느 정도 검증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리스크를 좀 피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이제 뭐 결혼을 앞두신 분, 아니면은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뭐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차를 사신다고 하면 아마 후회가 뭐 없진 않겠지만 적지 않을까. 사실 지금 이 차를 대응할 수 있는 차량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라도